자, 정준영과 승리가 음악을 좀 더 들을까요? 승리가 있었다는 그 카톡방,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주고받던 그 카톡방에 인기 가수 로이킴이 있었다. 로이킴이 부른 먼지가 되어를 저희 음악 감독이 틀어줬네요, 먼저. 네. 가수 인생 제목 따라간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먼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카톡방에 로이킴도 있었고 그 뭐 자신이 성관계 한 것을 정준영 씨가 올렸다는 그 카톡방에 로이킴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나온 거 보면 로이킴도 그런 영상을 퍼 올렸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거고요. 피의자로.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죄를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이제 보도에는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좀 다르냐면요. 만약에 불법 동영상, 그러니까 뭐 성관계를 몰래 찍는다든지 이렇게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정준영 같은 경우에? 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로이킴 씨가 정준영 씨가 올린 그런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해도 똑같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입니다. 내가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냐? 이거는 그냥 일반 음란물. 일반 음란물을 유포하면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갑니다. 이게 처벌 수위가 확 달라요. 성폭력 처벌법은 5년 이하고요.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인데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입건됐다고 나와서 그냥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우선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준영 씨처럼 이미 구속돼 있죠. 뭐 자신이 특정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 사진을 동의도 받지 않고 뭐 올리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다른 음란물 같은 것을 일반 음란물 같은 거 뭐 정준영 씨 거를 다른 데다가 옮겼으면 이것도 성폭력 처벌 특례법입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 학업 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조사를 뭐 성실히 받기 위해서 수사를 받으러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이킴은 뭐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슈퍼스타 K에 나와서 1등인가 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슈스케 1등, 그것도 정준영 씨와 함께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지가 되어도 듀엣곡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워낙 함께 회자가 되니까 정준영 씨는 조금 4차원 성격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유명해졌고 로이킴은 그야말로 반듯한 엄친아로 유명해졌습니다. 노래도 뭐 봄이 오면 항상 나오는 봄봄봄 봄이 왔네요. 이 노래도 이제 본인의 노래고요. 이거는 많이들 들으셨던 노래일 거예요. 이게 이제 로이킴의 히트곡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으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기업가 집안이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막걸리 업체의 2세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그 이제 개인사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 야 나중에 막걸리 경영자가 되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는 경영일선에서 이미 물러나서 지금 내 지분은 다 아들에게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걸리 업체가 또 발끈했습니다. 지금 무슨 로이킴이 우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다. 막걸리 브랜드, 오래된 막걸리 브랜드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격이 있는데 51명의 주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대표성이 있는 대주주거나 대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업체는 또 지금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로이킴과 정준영을 구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정준영은 이미 성관계 영상을 올려서 구속이 됐고 그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뭐 8명이 있었다. 승리와 같이.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새롭게 로이킴이라는 유명 가수가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슈스케라는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같은 때에 나왔었군요. 그래서 절친이 됐고 성격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친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로이킴은 과거에 정준영 씨와 함께 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토로한 바도 있고. 친하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 뭐 한 대학의 교수고 어디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정준영을 보고 좀 행동이 특이해서 그런지 뭐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저 로이킴 씨 아버지가 이제 서울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수업 중에 강단에서 사과의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 로이킴 씨에 관련해서 네. 아버지로서 사과까지 했다. 본인 잘못이다. 네. 라면서 네. 강단에서 아버지가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그 로이킴의 아버지 그 교수로부터 배우는 학생들의 댓글입니다. 네, 그게 게시판들.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로이킴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냐, 그런데 다 본인 잘못이란다,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 가르쳤다고. 네, 본인이 이제 심경에 따르면 네. 휴강이 맞는데 내년에 정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하여튼 다 알려졌으니까요. 장수 막걸리의 뭐 그 집 아들이다 그건 아니고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 이거. 네네. 장수 막걸리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네. 있고 아버님이 사업에 참여하셨었는데 그 지분을 이제 증여받은 것이죠. 근데 그때 로이킴이 슈스케에서 1등할 때는 네. 장수 막걸리 측에서는 그런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쁜 일 터지니까 조금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킴이 유명하고 잘 나갈 네. 때는 스타덤에 좀 힘입어서 마케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동안 쌓아올린 마케팅 못지않은 지금 대추락 참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업체로서야 당연히 뭐 경영과 직접 그런데 관련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분의 51명의 주주 중에 한 명이라면 네. 이 소비자들이 장수 막걸리를 불매 운동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로이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온갖 우리 아이돌들이 네. 누가 그 방에 있었다더라, 또 새롭게 만든 몇 명 방에는 누가 있었다더라. 맞습니다. 네. 이 정준현 씨랑 승리 씨가 있던 이 단체 대화방이 23개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 23개가 각각 다른 사람이 참여한 건 아니고 겹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강인, 정진훈, 이철우, 뭐 이종현, 용준영 씨 뭐 이런 연예인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CN블루의 이종현 씨 또 용준현 씨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또 여기에 용준현 씨는 또 입대를 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나머지 뭐 강인, 정진훈, 이철우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 아직 특별한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정준영 뭐 죄질이 제일 나쁘죠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로이킴 알아봤고요. 새롭게 드러난 승리 알아보죠. 성매매 알선. 그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사람 뭐 그쪽 투자자가 오니까 여성들을 뭐 이틀에 1,000만 원인가 주는 여성들을 공급한 혐의로 받고 있는데 횡령 혐의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버닝썬 사태 이전에 아레나라는 클럽에서 대만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니까 어떤 여성들을 좀 모아서 준비시켜라. 이제 이런 성매매 알선 혐의인데 일부 여성의 진술로 이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경찰의 전원이 있었고요.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됩니다. 마약, 뭐 성매매 이 모든 게 다 돈을 벌려고 만든 사업체가 버닝썬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몽키 뮤지엄도 있었죠. 유리홀딩스의 두 대표가 함께 참여했던. 그런데 이 몽키 뮤지엄에서도 그랬고 버닝썬에서도 그렇고 돈이 일부 횡령된 정황이 있어서 계좌를 따라가 보니 타인들의 계좌예요. 여러 사람의 명의로 된. 그런데 그 사람들 계좌주들을 조사해 보니 이건 우리 계좌가 아니라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승리의 계좌입니다. 해서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가 지금 대포 통장으로 옮겨진 횡령 혐의가 포착돼 있고 이것이 승리가 돈을 썼던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낸 돈을 승리가 운영하면서 빼돌리면 횡령 혐의다 이 말씀이시죠?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린사모라는 대만 투자자는 그 뭐 오늘 또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린사모인데 이 린사모라고 불렀습니다만 저게 가명이고 원래는 이제 위사모다. 왜냐하면 남편의 이름이 위 씨인데 대만에서 뭐 그러면 그 사모님 할 때 그 사모입니까? 네네, 사모님 할 때 사모입니다. 이름이 린사모가 아니요. 사모님 할 때 사모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따로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위 씨 사업가의 사모님이다. 위사모가 원래 맞는데 린사모라는 가명을 쓰게 된 이유가 과거에 인질 납치 사건에 연루됐던 적이 있고 무려 우리 한화로 1,500억 원 정도의 몸값을 내라라는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의 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그 이후에 바꿨다라고 지금 알려집니다. 그럼 이제 이 위사모의 이 남편은 누구냐? 대만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인터넷 도박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거예요. 무려 이제 한화로 이 자산이 한 3조 이상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불법이 개입된 도박이라면, 이 온라인 도박이니까요. 사실은 이게 대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일대에 네트워크가 퍼져 있을 수가 있겠고, 일전에 버닝썬 직원의 증언이 심층 탐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남편의 이 검은 돈이 네. 삼합회와 결탁이 돼 있고, 이 아이가 너무 커집니다. 버닝썬이 돈 세탁의 장소였을 수가 있다라는 추정도 네. 조금은 어느 이제 퍼즐 조각 하나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버닝썬 승리의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대만인 여성의 남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네, 자산이 많은 인터넷 도박 그런데 사업가다.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버닝썬의 사소한 폭력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혐의에 올랐고, 네. 정작 경찰관은 6명 네. 입건됐다고 했는데 구속이 그 없죠. 유착 여부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 네. 안 되고 있어요. 국민들 지금. 관심은 이거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의 성교표를 좀 보면요. 입건 110여 명에 13명이 구속돼 있는데 마약에서 구속 7명이 나왔고요. 성접대는 여성 진술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시와 장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 중이고요. 경찰 부분 현직 경찰관 6명 입건이 됐지만 구속은 전혀 되지 구속된 사람은 없고요. 전직 경찰관 경찰. 1명 구속된 거 네.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돈을 알선하겠다고 받은 혐의로 그리고 횡령 의혹으로 지금 3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 보면 마약이 구속 7명인 거 보면 이 사건 터지고 저희 스텝 작가분들하고 회의할 때 아무리 그래도 저기서 무슨 마약하고 그랬겠느냐, 영화도 아니고 했는데 정말 우리 주변으로 많이 이 마약 문제가 최근에 재벌 3세도 그렇고요. 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벌 3세 중에 그 한 명, 재벌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업업체의 외손녀인 네. 황하나 씨는 네. 버닝썬의 또 이 단골 고객이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검거됐더군요. 네. 연결이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버닝썬에서 다 모두 연결돼 모이는군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쭉 뭐 성매매, 횡령, 뭐 마약 쭉 나와 있지만 물론 그 중에서 경환죄는 하나도 없지만 네. 아마 국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은 경찰 유착 부분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안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네. 왜 지금까지 잠잠했던 것인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행 과정들 네. 이런 걸 봤을 때 경찰 유착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까지는 보도된 거에 의하면 유의미한 게 없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을 그러니까요. 갖고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처음 터진 것도 왜 내가 맞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됐느냐, 그렇죠. 경찰이 이상하다 해갖고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CCTV도 왜 일부만 제출을 하느냐, 네. 당시의 모습들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전혀 의구심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제인가요? SBS에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는 기자는 저 버닝썬 사람들이 증거물 막 밖으로 빼돌리는 거 다 촬영했던데 SBS 기자는 경찰은 도대체 그런 걸 왜 모르는지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